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함께하고 있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최고의 주식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주식이 베스트 스탁인지 월스트 스탁인지 여러분들도 구분하고 또 대응 방법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하죠. 미국 증시 좀 약세 흐름일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기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전화와 문자 함께 좀 체크 가능하십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요소 포함해서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과 전술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보내주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들 드리겠지만 가끔 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QR코드와 문자 샵 3772를 통해서 무료 참여 가능하신데요. 황주명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또 참여하시다 보면은 또 공부가 많이 또 돼야 된다는 부분 많이 인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해 가지고 샵 3772로 종목명을 보내주신 분들께 함께 추첨을 통해서 교재 2권과 또 무료 체험권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부분 또 좀 체크해서 힘내시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마감됐는지와 그다음에 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리뷰와 그다음 다음 주 시장 바라보는 눈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19가 결국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재확산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약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공주에 가장 큰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빚이 뜨나 했는데 그 빚이 지고 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시장 변동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럴 때는 단기 급등 후 방향 모색하는 전략 언제나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박스권이 2,822.73포인트에서 2,575.44포인트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과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화가 지금 맞부딪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 드렸을 거예요.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채널형 하락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채널형 하락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안 하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 말이 맞죠, 그렇죠? 계속해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 너무 하락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상승한다고 또 우려하지 마셔라. 그 채널형 하락이라는 것은 새로운 산업 섹터에서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기존 섹터에서 조금 약세 흐름인 종목들은 좀 약한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이건 다음 주도 아마 동일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800포인트에서 한 700에서 800 사이가 저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때 9점만 얘기하다가 이제 2,800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모습도 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팔자가 됐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그 업사이딩한 자리는 2,400짜리였거든요. 그죠? 2,400짜리이기 때문에 그 구간, 부근까지 반다했을 때 아직은 좀 하락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구간 안에서 분명히 또 급락을 하게 되면 기회를 또 마련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유동성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은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봤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구조일 것 같은데 특징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섹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주들이 움직였어요. 오랜만에 좀 반등이죠. 이번 주에 이제 화학주들이 움직인 건 간단한 것 같은데 저평가돼 있었고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화학이라는 것이 뭐 석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만 화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옷도 만들 수 있고요. 주사기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가 화학 제품을 통해서 어떤 만들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은 이제 주사기 관련된 모멘텀도 있죠. 사실 우리 주사 엄청 맞잖아요, 그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학 제품들,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투자를 받았고요. 이번 주의 상승률만 고가 기준으로 한 25%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총 높은 종목이 이 정도 상승했으면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화학주들 시리즈들이죠.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가를 잡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한 좀 상승을 해줬죠. 한 2%,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른 종목 대비는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소화학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NFT 관련된 종목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생태가 형성이 됐다. 지금 이걸 이해가 안 되면 정말 힘든데요. 이해를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제가 NFT 관련된 메타버스 제가 이 사이클 중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메타버스와 가상화폐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NFT가 너무나 잘 조화가 이루어졌고 이게 전 세계적인 바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시장에 대해서 그냥 그 공부를 안 하고 겉에서 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저는 깊이 있게 너무나 분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에서 볼 때 50%는 메타버스 NFT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30%가 2차 전지고요. 20%가 전 구애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 쪽에서는 음극재 쪽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음극재 쪽에서 이야기 드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한 3, 4개월 동안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장대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 방향대로 이해하면 분명히 업사이딩이 너무 높이 올라간 건 맞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실적으로 받쳐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 흐름이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좀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효성 첨단 소재나 만도, 동원, 아난텍 같은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죠. 저는 또 하나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좀 장기 투자라는 관점보다는 번외로 하나 말씀드리면 수소 갈 것 같습니다. 수소가 지금 공업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업용 이후에 이제 그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쉽게는 못 가요. 근데 나중에 내년도 상반기 때 이제 수소 쪽으로 좀 섹터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귀강. 과거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보고 슈퍼사이클을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섹터에 대한 설명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젠 진짜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전일장 흐름을 좀 봤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있죠. 내 종목은 과연 슈퍼사이클 안에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강력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머리 아팠던 종목들 또 속 시원하게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전화와 문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02377-0263번, 문자 샵 377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체크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입니다. 24,134원, 비중 20%입니다. 참 안타깝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종목 참 좋은데, 그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산중공업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전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그리고 사실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중공업이잖아요.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 해양 쪽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두운 터널이 있었어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게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터널을 드디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국방이라든지 두산중공업 국방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해양, 해운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슈가 있는데 대한민국 해양을 많이 턴어라운드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군수 관련해가지고 호주 쪽에서 시장이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 대한 두각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24,134원의 비중 20%인데 유중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 유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죠. 또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자금에 대한 어떠한 납입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유중은 오히려 이제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입장에서 권리락을 맞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구조가 나왔을 때 유중을 받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시총 자체가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10조. 제가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총 높은 종목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총 높은 건 리스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7,500억 정도 3분기 시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부채라든지 자본 규모로 생각했을 때 이번 투자가 오히려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다만 15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만 원이 정점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만 5천 원부터 유중 받으셔가지고 매도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 돈벌이 하셔라. 어차피 유중 나올 거니까 그 유중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걸로 대응하셔라. 그럼 지금 매수하는 게 낫겠습니까? 유중 정도 대응하시는 전략이 낫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5천 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가는 유중 받고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 15,000원 기준으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한샘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99,0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20%예요. 아, 한샘. 한샘 뭐 특별하게 들어가기엔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봤는데요. 네네. 주주 환원 정책을 최근에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내년부터 분기 배당 실시한다고 해서 네. 네, 접근해 봤고, 또 하나는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또 이슈로 돼서 또 주가의 변동이 있을까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네, 한샘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자체도 좋았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샘하게 되면 오랫동안 예전에는 이제 한샘하게는 혼수 물품 1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됐는데 앞서 이야기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배당 성향을 좀 많이 올리겠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 초과할 때는 뭐 배당 성향을 뭐 50% 초과 배당까지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 3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시장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시장에서는 좀 잘 버티고 있는, 좀 잘 갈 수 있는 구조의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재무제표 구조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올해 작년도를 넘어설 수 있는 실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93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성공시켰는데요.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 한 75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자본이 한 6천억 정도,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정도 되고 있는데 시총이 2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텐데 작년도에 배당이 1.24%였고요. 그다음에 그 재작년도의 배당이 한 1.93%, 그러니까 2% 안쪽 1.5에서 2%의 배당을 줬던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보다 현재 주가는 좀 빠져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좀 빠져 있다는 건 작년 종가 기준,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 기준보다는 하락해 있기 때문에 전 작년도 거래일까지는 아마 종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이 한 10만 4천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녹록치 않은 관점입니다. 분명히 자사주 매수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종목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시총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2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코스피 200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잘 매도하는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은 4% 5%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만 4천 원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0만 4천 원 드리고 오히려 하락하면 또 매수해서 또 10만 4천 원에 매도하는 여러 번의 트레이딩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0만 4천 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만 원 제시 드리겠는데 오히려 하락할 때는 기회가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률 2%가 넘어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물을 수 없다. 자, 목표가 10만 4천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지금 되게 시장이 불안정한데 혹시 네. 이렇게 주식이 좀 더 많이 지금 내려왔을 경우에 조금 더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8만 원을 지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8만 2천 원 언저리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10%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 되십시오.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 배당주들은요 결국은 또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배당 투자가 요즘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후성을요. 후성? 23,800원에 네. 30%를 매수를 했는데 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좀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후성. 후성. 일단 네.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후성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름이 되면 원래 받는 여름 수혜주로서 에어컨 냉매가스 네. 있죠. 거기 시장 점유율 네네. 1위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특수 화학물 관련해서 아. 후성이 또 이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23,800원 30%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네.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 반도체 트렌드는요. 최근 이제 5G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요. 반도체 초소형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소형화라는 건 뭐냐면 점점 제품들이 조그매집니다.
그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반도체가 2년에 2배씩 집적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더 소형화시켜가지고 반도체를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화학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좋은 화학물들을 써야 되는데 그 화학물 중에 좋은 화학물을 만드는 반도체 특수가스라든지 화학물 만드는 업체 중에 좋은 회사가 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두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입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도 조금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28억이었다가 올해 이제 한 300억 정도 이상 영업이익 예상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은 한 2,700억인데 시총이 지금 2조 이제 넘었습니다. 2조 넘었으면은 300억을 넘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퍼포먼스 값은 한 2조 5천억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2조 5천억 기준으로 봤을 경우 지금도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럼 20% 상승 여력이라고 봤을 경우에 한 4,600원이니까 2만 한 7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2만 6천 원만 가면 내려오는 게 그 자리가 지금은 한계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목표 자리는 한 2만 6천 원 정도까지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시장이 불안정한데 이 종목 안전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메타버스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제 컨텐츠 지나고 왜 이거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초소형이 될수록 결국은 반도체 굴기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관련해서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00원 손절 라인은 드리겠는데 오히려 종목 자체는 좋으니까 좀 잘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좀 장기로다 중장기로 좀 가져가 볼까, 내년까지 좀 가볼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번 파셨다가 왜냐면 지금 시장이 배당 그 연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파셨다가 1월 달 정도에 좀 내려오면 재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약간의 트레이딩 매매에도 조금 괜찮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운투자 되십시오. 사실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3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시장이 좀 녹록치가 않아서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오는 자리라 2조가 넘어가면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종목 번외 이야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그 ST팜이고요. 네. 네, 12만 원에 50%. 12만에 50%. ST팜. 네, 들어가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11만 원에서 계속 맞고 떨어졌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12만 원 돌파하길래 네. 좀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했는데 네. 얼마 전에 14만 원 올라가서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는데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 아쉽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이게 그 14만 원 이상으로 갈 수가 있을까 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사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나 해서. 네,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나올수록 오히려 좀 좋은 어떤 섹터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동아소시홀딩스가 최대 주주로요. 회사 자체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천리 제약을 이제 흡수하면서 ST팜으로 이제 변경하게 됐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만으로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건 미국이 워낙 독일, 뭐 일본 이런 쪽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입장이지 성과를 내는 입장은 지금과는 아직도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다가 제약바이오라는 근간에 제조업을 같이 함께 된다면 스토리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넘버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료의약품 CDMO. CDMO라는 건 디벨롭도 하지만 매니팩처링도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즉 위탁을 받아가지고 약간의 어떠한 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다음 매니팩처링도 제공하게 되면서 어떠한 이제 제조업을 섞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사업 진출은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바이러스 같은 경우 균을 침투시켜서 그래가지고 어떠한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웠다면 요즘에는 핵산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새로운 단백질 물질을 침입시켜서 오히려 방어해주는 새로운 공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그 치료법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백신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실적이 어려웠어요. 작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투자의 관점이었지만 올해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제약바이오가 흑자로 돌아선 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한 6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자본도 한 3천억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든든한 회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를 잠시 보면요. 자,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자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규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오늘 한 2조 정도 단위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빠졌어요. 유동성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만약에 14만 원을 재차 돌파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다면 좀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반매도 정도 전략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이 좀 높으니까 반매도 전략을 갖고 가시고 시총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회사는 3조까지는 가거든요. 원래 기준으로 본다면 이 기업도 한 18만 원까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비중을 25% 정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 18만 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원 좀 제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뚫었던 자리가 힘들었던 자리가 다시 내려온다면 쉽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손절가 11만 원, 근데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비중 50% 정도는 축소 전략.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혹시 그 14만 원 자리를 조만간 좀 한번 다시 가려고 할까요? 지금 추세가 참 지금 사실은 올라가는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다시 코로나19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로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이 종목한테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도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무게감 있는 거, 그러니까 왕관 견딜 수 없는 무게가 14만 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약에 월요일 날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 축소시키는 전략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분명히 또 포텐셜, 힘은 굉장히 크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CDMO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제약바이오 신약만 하기에는 저는 너무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야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턴어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하마 네트워크스 네. 3,900원에 80%요. 3,900원에 사마 네트워크스 80%고요. 사마 예. 네트워크스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전에도 한 2번 했는데요. 네네. 그냥 그거 먹고 나왔었는데 고점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물렸네요. 네, 뭐 사마 네트워크스는 아시겠지만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 건 아시죠? 컨텐츠를 만들고 예. 이런 건데 사실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좀 핫하죠. 특히 이제 OTT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보니까 엔터주들도 큰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면서 NFT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그 어떤 그 장비를 갖고 있거나 기기를 갖고 있거나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1인의 가치가 중요시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점점 방송사 플랫폼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툴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우들, 액터들의 몸값이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컨텐츠의 제작. 컨텐츠가 과거에는 어떤 방송에 대한 이슈만 있었다면 이제는 NFT를 통해서 재가공이 됩니다. 재가공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실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한번 방송하고 나서 재방송하면 끝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굿즈를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거나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그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NFT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총은 한 1,118억 정도인데 드라마 콘텐츠라든지 뭐 신인 연기자 발굴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는 계속해서 있고요. 자, 매출액이 지금 작년도에 293억이었는데 올해 이제 매출액이 52억 확 꺾였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몸을 좀 아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엔터사라든지 콘텐츠 회사들이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시총이 1,189억인데 지금 2,800원이죠. 5,000원 정도 상승 흐름까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중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5,000원이 전고점에서 굉장히 악성 매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4,500원이 가면 비중을 한 반 정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만 남기시고 정리하시고요. 나중에 내려오면 또 하시면 되잖아요. 그 종목이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4,500원에 일단은 그 비중을 한 50% 정도 축소
그러니까 30%만 남기시고 손절 라인은 2,400원 드리겠는데 만약에 4,500원 넘어가면 또 한번 전화 주시게 되면 그때 또 전략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손절 라인 2,400원 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사 자체가 분명히 새로운 바람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라보기 전까지 잘 모를 때는 누군가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정보가 정말 범람하지만 다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 이게 좀 정리되고 핵심 포인트들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저도 이제 방송에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정보들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정보가 짧은 정보 하나가 사람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고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전화 02377-0263번 문자 샵 377로 또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구 전송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양하게 또 참여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관련해 가지고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타바이오 네. 56,400원은 10%요. 앞타바이오고요. 52,400원의 비중 56,400원요. 56,400원의 비중 1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앞타바이오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다른 치료제 개발가 계속 그런 특허 승인이 떨어져서 그때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근데 지금도 승인이 나고 치료제는 계속 연구 개발 중이던데 올라가다가 또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회사 자체는 독자적 기술력 확보라는 부분에 가장 좀 핫하게 이슈를 잡아놓고 뭐 신약 개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퍼스트 네. 클래스 플랫폼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뭐 혈액암이라든지 뭐 당뇨 합병증 쪽에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 세계 최초의 이제 앞타머 약물 복합 치료제 플랫폼이라는 이슈를 좀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매출 회복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 종목은 이제 신성장 기업입니다. 신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는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자, 비중을 많이 담지 마셔라라는 얘기를 드려요. 신성장 기업은 사실 상장 요건은 안 되는 겁니다. 상장 요건은 안 되는 건데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어떤 기간 사업을 위해서 투자에 대한 가치로 상장을 시켜주는 걸 우리가 신성장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장점은 뭐냐면 웬만하면 상장 폐지가 안 됩니다. 웬만한 특수 요건은 다 벗어날 수 있는데 단점은 신성장 기업 중에 좋은 종목들이나 지금 당장 포텐셜을 갖고 있는 종목들 정말 거의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장 기업들은 언제든지 급반등이 나올 때는 저는 이제 많이 비중을 축소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 작년도에 3억 나왔고요. 올해 지금 3분기까지 매출액이 2억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R&D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신성장 기업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는 부분은 안정성은 이자율 관련해서는 안정성이 좀 확보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쉽지가 않은 종목인 게 지금 일단은 현재 구간으로도 7,400억 정도면 그렇게 뭐 이렇게 싼 구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가 비교를 했을 때 단순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이 한 9천억까지는 재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면 상승률 기준 20% 정도 됩니다. 20%라고 하면 지금 34,000원이니까 10%에 3,400원. 그러면 20%면 6,800원 정도가 되겠죠. 6,800원이면은 한 48,000원에서 45,000원 사이에는 또다시 저항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좀 뭐 새로운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언제든지 잘 갈 수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45,000원에 전략으로 좀 매도 제시를 좀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냥 어떤 내가 이 종목 그냥 좀 승부를 봐야겠다 이러시더라도 비중을 확대는 그렇게 좋은 어떤 포지션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물량만 가지고서 만약에 45,000원 매도, 그다음에 한 3만 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가시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상장 폐지는 확실하게 될 그건 없는 거죠?
아직 뭐 상향 폐지될 만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을 더 확대하는 전략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자리에 있으면 항상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얘기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늘 방송을 하면서 그렇지만 항상 힘을 드리고 싶고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힘내시고요. 또 항상 우리가 또 세상 일은 또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기대해 보면서 또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냉철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NHN이고요. 네, 84,000원의 비중은 10% 되거든요. 네. NHN 비중 84,000원에 매수가 84,000원에 비중 10%. 이 종목 접근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실적도 좋았던 것 같고 네네. 저평가 메리트가 있었고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최근에 조금 10만 원대까지 거기서 매도를 못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지. 네. 네. 이게 NHN 하게 되면 우리가 네이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네이버인데 이 종목이 정말 안 갔던 종목이었거든요. 그죠? 최근에 네. 바라락 올라간 건데 예. 저도 저평가 종목을 하나 정도 찾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그때 좀 봤던 종목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게임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웹툰, 게임, 모바일 사업 부분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결제 및 광고가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게임도 네. 한 32% 정도, 그리고 컨텐츠 수익이 한 2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게임은 물 만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네. 시장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가상화폐 이 구조 안에서는 딱 두 개가 두각을 봤습니다. 게임과 엔터. 그러니까 NHN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는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네이버는 이제 일단 라인 쪽, 일본 쪽에서 확장하면서 국내 쪽에 대한 확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총이 한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 가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2조 5천억이면 한 70% 정도 상승 구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한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거랑 좀 다른 종목이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위메이드 게임 회사에서 관련된 어떤 아이템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복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게임주들이 한번 밀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관건 때문에 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아직 사이클 상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13에서 14만 원 이렇게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만 2천 원 드리는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기업 자체가 아직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목표가 13만 원 정도는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코스피 200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매 영향도 좀 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도 좋습니다. 길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양한 각도, 다양한 스토리들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한 번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라이프 시멘틱스요. 네, 그거 16,400원 이게 보니까 거의 고점에 제가 물려서 무척 고생하다가 네, 이제 조금 엊그제 뭐 상 한번 치고 시간에 상도 한번 치고 이러다가 그냥 어디 금요일날 팔았어야 되는 건가 너무 손실이 커서 못 팔았는데 네네. 이번에 제가 뭐 좀 손실을 보는 일이 있더라도 꼭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하여튼 최대한 잘 대응할 할 수 있는 있게끔. 네. 가격. 네네네. 네, 라이브 시멘틱스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매수가 비중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매수가가 16,400원에 16,000 20% 너무 높게 잡아서. 네, 16,400원 비중은 어떻게 네네. 되십니까?
20%입니다. 아, 비중 20%요? 네. 네네. 라이브 시멘틱스 이제 디지털 헬스 기구 업체인 건 아시죠? 헬스 기술 네, 플랫폼이나 네. 그다음에 뭐 헬스 케어 솔루션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네. 꾸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 사실 이 종목에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바디프렌드라는 곳에도 이제 스마트 체중계를 좀 납품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성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신성장 기업은 사실은 매매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모르고 해서 그냥.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좀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네. 매출액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7억, 네. 예, 재작년 올해는 그래도 벌써 3분기만에 28억 정도에 올라왔는데 네. 시총이 1,097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6개월이 이게 이제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면 6개월 있다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회수가 풀려요. 그러니까 네네.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팔 수 있는 구간들이 점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나올 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보회수 기간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한번 제가 나중에 네. 또 한번 문의 주시면 체크해 드리겠는데 네. 근데 이제 물량 자체가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차트를 좀 올려놨습니다. 차트를 올려놓으면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운 구간이 13,000원 구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12,800원에서 3,000원 구간. 지금은 이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차트가. 근데 네. 12,800원에서 13,000원에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네네네. 손절 라인은 8,800원 드리겠는데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슈팅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네. 너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네. 12,800원에서 13,000원, 그 손절가 네. 8,000원 드리는데 한 번 정도 기대해 보실 수 있다. 다만 손실은 다른 종목으로 좀 회복하시자.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시면 이 가격이 바로 올 수 있을까요? 일단 월요일 장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 보다가 아마 그래도 한 번 정도 쉽게는 올해 안에 한번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또 보호해수 물량이 또 나온 테니까 덜컥 겁이 조금 나는데. 네네. 그래서 그게 물량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또 문의 한번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무제한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한계인 부분 때문에 또 깊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상담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뭐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377 황주명 입력해 주셔도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AS와 함께 또 우리 함께 바라봐야 될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게임주 하나 좀 볼게요.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이에요.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을 종목 참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상승 보이더라고요. 종목 자체도 모멘텀 좋고요. 게임주들이죠. 게임들 중에 덜 간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CNT 도전제. 여기는 제 회사에도 몇 번 이렇게 문의를 해봤더니 이제 23년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은 또 두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코엔텍 종목입니다. 코엔텍. 저는 인류의 가장 큰 직면할 종목이 금요일 좀 상승인데 인류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환경 폐기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일회용 마스크 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 엄청난 폐기물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폐기물 관련된 종목은 결국은 롱텀상으로는 다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자, 그 코엔텍은 울산 지역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영업이익 한 250억에 300억 정도 딱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근데 배당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메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건 모아가면은 거의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수가는 8,600원 제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지금 기준으로 8,600원이면 한 5.9% 정도 배당 수익이니까 배당 6%짜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전년 대비 기준이니까 5%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훨씬 낫죠. 목표가 9,200원, 손절가 8,000원. 이렇게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디바이스 ING라는 종목이에요. 디바이스 ING. 좀 발음이 어렵네요. 그죠? 자, 디바이스 ING라는 종목도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결국은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대규모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배당 수익률이 있는데 현재 주가 기준이 약 2.1%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2% 이상 정말 좋은 종목들 빨리 리스트업해가지고 지금 주가 하락할 때 보셔도 된다라고 봐요. 배당이 답일 수 있어요, 그죠?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받는 거죠. 제가 저번에 KTNG 하락할 때, 고려아연 하락할 때 딱 배당 때문에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종목 좀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궁금하시잖아요. 정말 이런 주옥 같은 종목들을 어떻게 검색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매수가 29,000원, 목표가 36,000원, 현재가 25,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기법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 그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 상한가 돌파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강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돌파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상한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에 30% 상한가대다. 왜 그러냐면 호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거는 뭐 1원 단위 말로 호가가 잡히고요. 또 어떤 거는 5원 단위마다 호가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될 때 뭐 1,005원, 뭐 1,010원, 1,015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대마다 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상한가를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다 1원씩 되거나 0점 몇 원까지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라는 폭을 말할 때는 29, 30%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자, 매매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한가 폭이 30% 미만인 경우가 다수한데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법의 가장 핵심 사항은 상한가 종목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다음날 상한가 접근을 시는 큰 손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출회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상한가 나오고 나서. 근데 정말 센 상한가는 계속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료가 약한 상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 하락으로 보고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자, 매수 타이밍은 저가를 이탈한다는 얘기예요. 상한가의 최저가 이탈하고 다시 돌파할 때. 이런 상한가는 뭐냐면 과거에 상한가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거. 뭐 상한가 3, 4개짜리 이런 거 말고요. 뭐 단시간 안에 뭐 3개짜리 나왔다, 2개짜리 나왔다는 건 안 통합니다. 첫 상한가일 경우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상한가 이후에 아무 재료 없이 나왔기 때문에 흘러내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목표 수익률을 7% 이상에서 추세 매매가 가능한데 무슨 말이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한가는 좀 이상한 상한가인데 재료가 세야 돼요. 트렌드가 맞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뭐 게임 트렌드다, 엔터 트렌드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런 게 아니라 번외 종목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섬유다, 아마존이다. 그럼 시장과는 번외로 개인의 역량으로 가야 되잖아요. 개인의 역량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바닥까지 내려와서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요럴 때죠. 요럴 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도 여기서 수익 구간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구간에서 재매수 구간하고 또 떨어지면 또 재매수 구간에서 우리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주식에서 상한가에 대한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자, 한신기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한신기계라는 종목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에 대한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결국은 변동폭과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매기세들을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언제나 위기와 기회가 같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기회를 항상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죠. 내려왔죠. 다시 쭉 하고 툭 올라오죠. 내려왔죠. 툭 올라오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한가 종목을 관심 종목에 적어놓는 겁니다. 결국은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 투자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가를 미리 채워놓으셔야 돼요. 왜 주식이 결국은 못 버티고 흔들리는 줄 아세요? 내 고가는 안 채워져 있고 새로운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내 고가는 세고 있는데 그 고가는 세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핵심 사항은 이겁니다. 내가 준비가 돼 있는 자만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한가 갔다고 하면 이걸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나중에 접근하세요 했을 경우에 이 접근은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그럼 당장 지금 장중에 번쩍번쩍 하는 게 보여요. 그럼 장중에 번쩍번쩍 하는 걸 들어갔을 때 확률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석 없이 들어가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목을 들고 있을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주식을 하면서 돈이 잃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좋대더라. 근데 그 사람을 100% 못 믿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들고 가다가 또 무너지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또 거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종목 손절하고 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종목이 가네. 그럼 또 이 종목으로 또 넘어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깊은 분석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상한가를 갔다면 그 상한가를 갔던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속적인 시장 트렌드의 상한가는 이 기법이 안 통합니다. 나중에 급등 상한가 기법도 할 겁니다. 제가 뭐 상한가 기법만 한 5개 정도 정비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도에는 운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운보다는 실력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실력에서 차트만 갖고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뭐냐? 알아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회사도 알아야 되고요. 차트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누가 좋대더라의 기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드렸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자체가 실력이 있어야지만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만약에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 왜 상한가 시초가 정도 자리에서 들어가죠. 이렇게 불꽃슛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도 있고 이런 전략들은 더 재밌습니다. 그것은 베스트스탁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강의를 들을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주가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빠지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 이 상한가 시가 부근에서 종목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았는데 내용이 좋다. 아직은 끝날 ING형이 아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트레이딩에 대한 매매법들은 체크되고 또 이야기되고 이슈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되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드린 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트레이딩하는 종목에 대한 로직도 준비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긴 시간 동안 이 종목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매매할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매매할 종목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주식으로 성공했던 분들은요,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꼭 오늘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의 내용도 있지만 핵심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합니다. 파동에 대한 그 관계성보다는요,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제가 그 오랜 경험 동안 느꼈던 게 회사에 대해 정확히 알라.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러한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종목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두 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외의 종목들은 타이밍을 봐라. 약한 뉴스라도 약한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 이 정도면 마음이 편한 구간. 딱 그런 거예요. HTS 닫고 운동 나갔다 오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굉장히 센데 자, 투상 가고 나서 눌렸다가 어때요? 바로 올라가죠.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베스트 플랜 종목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픽스 XR인데 종목 자체가 좀 탄력도가 낮잖아요. 상한가 3-4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조금 탄력도가 낮다라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위기와 기회가 공존을 하는데 늘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가 똑같습니다. 준비가 된 분들. 예습과 복습 중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저는 예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습의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습을 주식을 하셔라.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예습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시장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 황주명 입력하시면 다양한 걸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더 궁금하시거나 강의 들어보시고 싶다.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정말 응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투자의 응원, 황주명의 베스트 타기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